농약의 종류마다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흐르는 물에 세척했을 경우에 40%가 세척이 된다라고 합니다. 난 그러면 이때까지 60%나 먹고 있던 거야? 블루베리 드실 때 물로만 세척해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유튜브에서 블루베리 산통 그대로 블루베리 넣어놓고 흐르는 물에 가볍게 헹궈주거나 아니면 짧은 시간 수돗물에 5분 정도 담가놓고 드시면 괜찮다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오히려 잔류 농약을 절반밖에 제거하지 못한다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저도 한때는 블루베리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세척할지 몰라서 고민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게 유튜브를 검색을 했고 검색해서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돗물을 이용해서 먹는 방법을 많이들 이야기하길래 그렇게 했었는데 그러다가 우연히 논문을 하나 보게 됩니다. 그 논문은 사과를 흐르는 물에 세척했을 때 잔류 농약의 세척률에 대한 거였는데요. 농약의 종류마다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흐르는 물에 세척했을 경우에 40%가 세척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전 그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난 그러면 이때까지 60%나 먹고 있던 거야? 블루베리도 마찬가지겠죠. 블루베리는 사과와 다르게 조그맣고 부드럽기 때문에 빡빡 씻지 못하기 때문에 아마 사과보다 더 낮은 세척률을 보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갖 논문들 다 뒤져봤어요. 심지어 어떤 논문은 7만원짜리더라고요. 제가 진짜 내 몸에 건강하게 블루베리를 먹고 싶어서 거금을 7만원에 결제한 논문도 살펴보고 수많은 해외 국내 할 거 없이 유튜브, 블로그 그리고 FDA나 식품 관련돼서 공신력 있는 기관들의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찾아보면서 나름대로의 잔류 농약 걱정 없이 블루베리를 먹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가 실생활에서 블루베리 세척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 7가지와 그 방법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고려했을 때 우리가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최선의 해결책 그리고 그 해결책으로도 피할 수 없는 한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제가 최고라고 믿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보시면 앞으로 블루베리 드실 때 잔류 농약 걱정 없이 마음 편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아주 쉽고 간단하게 그리고 빠르게 설명드릴 테니까요. 지금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쉬운 방법은 흐르는 물입니다. 흐르는 물에 블루베리를 통화에 넣어서 세척을 하는 거죠. 이 방법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장점으로는 제일 편하고 제일 쉽습니다. 하지만 고진감래라고 하죠. 쉽게 얻은 거는 쉽게 무너집니다. 많이 제거가 되지 않는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나마 사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문지를 수 있는데 블루베리는 너무 조그맣고 부드럽기 때문에 그마저도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은 가장 쉬운 만큼 세척률도 가장 떨어지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 방법으로는 수돗물에 담가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가장 이전에 애용했던 방법인데요. 이 방법의 경우도 사실은 큰 효과가 없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농약에는 수용성이 있고 지용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수용성은 말 그대로 물에 쉽게 녹는 농약이지만 지용성은 기름 성분이어서 물로는 쉽게 녹아지지 않아요. 다른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용성 농약이 묻어있는 경우에는 단순히 물에 담가 넣는다고 해가지고 이 농약이 제대로 세척이 되기가 이론적으로 굉장히 힘든 거죠. 또 그 다음 방법으로는 식초를 넣는 건데요. 보통 비율은 1대3으로 하죠. 물을 100ml 넣으면 식초는 30ml 정도 넣는 정도로 해서 비율을 맞추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식초는 살균, 향균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흐르는 물에 씻거나 그냥 물에 담가두는 것보다 식초물에 담가두는 게 세균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훨씬 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라는 말이죠. 하지만 여기도 분명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바로 지용성 농약을 녹이기 위해서는 산성인 농약과 반대되는 알칼리성이 필요한데 식초 또한 산성이기 때문에 지용성에는 그다지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균을 향균하는 효과나 물보다 좋다라는 장점이 있지만 여전히 지용성은 녹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점은 아쉽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부분들이 사용하시는 게 바로 베이킹소다입니다. 베이킹소다는 약알칼리성입니다. 이 수용성도 당연히 지울 수 있고요. 지용성 농약도 당연히 지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식초 같은 경우에는 50에서 60%의 세척률을 보여주고 베이킹소다를 물 100ml 기준에서 1g 혹은 5g 정도 넣을 경우에 그거를 10분에서 15분 정도 과일을 넣어놨을 때는 80에서 98%까지의 세척률을 보여준다는 논문도 많더라고요. 하지만 너무 좋은 방법이지만 이 블루베리에는 적합하지 않은 방식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블루베리의 핵심 영양소인 안토시아닌이라고 부르는 황산화 성분은 수용성이에요. 그래서 물에 오래 넣어두면 식초든 그냥 물이든 베이킹소다 넣는 물이든 상관없이 그 색소가 빠집니다. 저 실제로 경험이 한 번 있는데 블루베리를 따먹고 한 10분, 15분 정도 담궈놨었나? 그랬는데 물이 보라색 물이 된 거예요. 이게 뭘까 하고 보니까 껍질 표면에 있는 영양소가 흘러나와서 영양소가 유출된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비싼 돈 주고 블루베리 샀는데 베이킹소다든 뭐든 다 담가 놓으면 이 영양소가 다 빠져버리는 거죠.
그 다음 대안으로는 과일준용 세척제를 이용하는 게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확실합니다. 성능이 애초에 과일 자체를 세척하기 위해서 나왔기 때문에 확실해요. 문제는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과일을 세척하는 능력이 강력한 만큼 우리가 그 세척제의 잔여물을 먹을 수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천드리지 않는 방식이고요. 그 다음으로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껍질에 있는 농약을 완전히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사과나 배, 참외 이런 친구들은 껍질을 벗겨 먹죠. 그렇게 되면 상당히 안전하다고 할 수 있지만 또 그만큼 껍질에 있는 좋은 항산화 성분이나 몸에 좋은 성분들은 놓치기 때문에 이 또한 정말 아쉬운 방법이라고 할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누가 블루베리 껍질을 까서 먹겠습니다. 그럴 거면 잘 안 먹고 말지. 더불어서 껍질을 까더라도 해결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농약 종류에는 또 다른 분류가 있는데 바로 침투성과 비침투성입니다. 농약 겉표면에 머물면서 침투를 하지 않는 게 있고 또 반대로 농약이 겉표면부터 안쪽으로 들어가는 침투성인 농약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아무리 좋은 세척제를 이용하더라도 안에 이미 스며든 걸 빼오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해결할 수 없다라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다 귀찮다. 그냥 진짜 안심해서 먹고 싶다. 나 진짜 좋은 거 먹고 싶다. 편하게 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 선택하는 선택지가 바로 유기농입니다. 유기농은 잘 아시는 것처럼 농약도 안 쓰고 화학비료 안 써서 정말 유기농은 농약으로부터 안전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이 또한 100% 정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기농에는 유기농 농약을 쓸 수 있습니다. 유기농이라 해가지고 농약을 완전히 안 쓰는 게 아니에요. 유기농 농약은 다행스럽게도 자연 유래 성분으로 만들어지긴 하지만 그렇다 해가지고 우리가 먹어도 안전한 것들로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또한 반드시 세척이 깔끔하게 요구되는 부분이고요. 근데 유기농 인증 농약을 쓴다고 해서 유기농 자격을 박탈하거나 그런 건 없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유기농을 먹는다 해가지고 100% 농약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없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관점에서 제가 생각하는 최선의 방법은 식초나 베이킹소다가 담겨있는 물에 블루베리를 짧게 3분에서 5분 정도만 넣어놓고 흐르는 물로 가볍게 헹궈내면서 먹는 게 가장 영양소 손실을 줄이면서도 가장 잔류농약 걱정 없이 먹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약 걱정 없이 먹고 싶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특히 농약 같은 경우에는 ADI라고 하는데 사람이 평생 동안 먹어도 괜찮은 수치로 나오게 합니다. 근데 이게 권장량이거나 안정량이 아니라 이 정도면 괜찮겠다라는 예상치입니다. 실험 방식이 어떻게 하냐면 동물에게 농약을 주고 괜찮은 정도를 파악한 다음에 그 선이 있으면 거의 곱하기 100을 해가지고 인간은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결론 내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동물을 기준으로 한 거기 때문에 인간에게도 실제 그럴 거다라는 보장도 없고요. 특히 이거는 단일 농약에 대한 한정입니다. 그러니까 농약 A가 그렇다는 거지 A랑 B랑 C가 섞였을 때는 어떤 독성이 있고 그 독성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장담할 수 없다는 거죠. 특히 당뇨인이신 분들은 안 그래도 당뇨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데 몸 나빠지기 더 싫으시잖아요. 저도 그런 마음 때문에 훨씬 더 이런 거에 대해서 예민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요. 이런 분들에게 이런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건 바로 잔류농약 100% 프리입니다. 근데 문제는 현행 법상 전 세계적으로 유기농 농약을 쓰는 거 가지고 유기농 자격을 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가 직접 농장에 가서 실제로 농부를 만나서 유기농 농약을 안 쓰는지 물어봐야 되고 농장에 가서 실제로 그걸 실천하고 있는지도 봐야 되고 굉장히 복잡하고 번거롭습니다. 하지만 저는 건강에 진심이거든요. 그래서 직접 모든 농장, 온라인, 오프라인, 심지어 박람회까지 가면서 농부님을 찾아다녔고요. 그 결과 박람회 가서 만난 분의 인터뷰를 따고 직접 검증을 해보고 싶어서 농장도 가고 공장도 가고 수확까지 같이 하면서 모든 것들을 함께 검토해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찾았습니다. 100% 잔류농약 프리 유기농 블루베리입니다. 진짜 그런지 잘 몰라가지고 한번 농장에 가서 직접 다 확인해보니까 실제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ABC 주스 만드신 재료 사과, 당근, 비트를 거름으로 주시고 4가지 유산균을 땅에 뿌려주시고 농장 주변에 벌레가 안 오게 그물망 닫혀놓으시고 주변에 벌레들이 모일 수 있도록 벌레들이 모일 수 있는 통 같은 것도 만들어 놓으시고 정말 자연 방식 그대로 키우시려고 하시는 걸 직접 제 두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먹어보니까 다르더라고요. 당연히 물로만 대충 헹궈서 먹어도 안전하고 농약이 없으니까 화학비료 없고 이게 훨씬 더 자연 있는 그대로 거친 환경에 자랐다 보니까 맛도 엄청 좋았습니다. 전 이 블루베리 먹기 전까지 블루베리 이렇게 새콤달콤한 줄 몰랐어요. 이걸 먹고 나서야 내가 이때까지 먹었던 블루베리는 진짜 블루베리가 아니었구나, 미미한 블루베리는 진짜가 아니었구나 라는 걸 깨달을 수 있었죠. 게다가 실제로 블루베리는 유기농이 강한 야생 환경일수록 훨씬 더 항산화 성분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항산화 성분은 식물이 거친 자연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서 만드는 건데 유기농 농약이든 무슨 농약이든 이런 게 있으면 당연히 살기가 좋아지잖아요. 그만큼 항산화 성분이 적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찾은 블루베리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유기농 농약도 안 쓴다는 기준에 부합하면서 맛도 새콤달콤하게 맛있으면서도 진짜 유기농 거친 환경에 자랐기 때문에 블루베리의 핵심 성분이라고 할 수 있는 항산화 성분까지 엄청나게 풍부한
친구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제 힘들게 직접 찾았는데 사실은 처음에는 시작은 저를 위해서였습니다. 제가 건강한 거 먹으려고.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처럼 건강한 거 먹고 싶고 또 당뇨 때문에 걱정 많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런 것들 좀 공유를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쇼핑몰을 열어가지고 이 물건 등록을 해놓았고요. 근데 보통 이런 블루베리는 비싸요. 왜냐하면 거친 환경에 키우면 키울수록 수율이 낮아요. 10개를 심으면 5개가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꺼려하시고 그렇게 파는 분들은 비싸게 팔아요. 근데 저는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건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누구나 건강할 수 있어야 된다는 철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많은 마진을 포기하고 최소 마진을 하면서 다른 데는 1kg 기준 35,000원에 판다면 저는 약 3만원에 팔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미친 거죠. 그래서 많이 팔아야 되는데 일단 제가 많이 부자가 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건강해지시는 게 더 중요하고 건강한 거 먹을 때 조금이라도 마음 부담 없이 먹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직접 찾은 번거로움까지 줄어드리려고 바로 밑에 고정댓글까지 넣어놨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지금 여기 이쪽에 제가 링크 영상 올려놨는데 여기 보시면 제가 말했던 게 진짜인지 아닌지도 직접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 한번 가서 한번 이걸 말한 게 진짜인지 확인해 보자 하면서 둘러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안개도 혈당 높아서 걱정 많잖아요. 안개도 신경 쓸 거 많은데 괜히 잔류동약 많이 먹어가지고 고생하면 너무 인생이 힘들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직접 알아보고 논문 찾아보고 직접 책 읽어보고 최근에는 PMBC라고 하는 채식 관련된 영양학까지 100만원 주고 결제해서 듣고 있는데요.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같이 건강해지면 더 좋잖아요. 개인적으로는 슬픔은 나누면 2배가 되고 행복은 나누면 4배가 되고 건강은 나누면 8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제 컨텐츠를 보시면서 진짜 다 함께 건강해지셨으면 좋겠고요.